대한민국이 비상사태라, 경험 못한 위기라. 여러분, 제목에서 여러분 달라진 걸 못 느꼈습니까? 경험 못한 위기에 물음표가 빠졌죠. 이제 현재 시점으로 보더라도 경험 못한 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이제 입구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 경험 못한 위기가 점점 커져서 우리가 진짜 상상도 못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위기가 우리에게 닥친다는 뜻입니다. 일단 여러분, 그 징조가 있습니다. 그 징조를 한번 보실래요? 자동차 내수 판매입니다. 자동차 내수 판매를 보면 2024년 내수 판매의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164만 대. 2013년 154만 4천 대 이후로 1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지금 2020년 188만 5천 대에 비하면요, 24만 5천 대가 줄었고요. 무려 13.0%가 준수자입니다. 이게 왜 경험 못한 위기의 서막이냐? 여러분, 내수가 확실히 무너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는요, 경기가 침체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는 가늠자이기도 하거든요. 내수 판매가 지금 확 줄어든다는 것은요, 그만큼 우리 주변에 경험 못한 위기가 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물론 2013년이 154만 4천 대니까 그때가 경험 못한 위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나올 지표들을 보면 경험 못한 위기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고요? 내수가 무너진다는 것은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우리 경제의 큰 기본 틀이 무너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말입니다, 내수만 무너지면 그나마 한번 봐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는 합니다. 내수만 무너지면. 근데 문제는요, 수출까지도 만만치 않습니다. 수출이 이제 기저효과가 다 빠졌어요. 기저효과가 빠지고 말입니다. 11월 현재를 보면, 야, 이거 뭐야? 이거 잘못하면 진짜 큰일 날 일 오는 것 아니야? 이런 얘기가 시장에 굉장히 크게 나놉니다. 실질적으로도 여러분, 수출을 보면 11월 말 기준으로 지금 상황이 굉장히 나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나쁜지 말입니다. 그래서 위기가 온다는 말이 현실이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까지는요, 그래도 수출이 대한민국 경제를 떠받쳤거든요. 그런데 11월 현재 전년 대비해서 1.4%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물론 기저효과가 있어요. 전년 2023년 11월에 7.8%가 늘어났으니까, 그 이제만 하더라도 마이너스였으니까 마이너스를 극복해가면서 기저효과를 반영해서 수출의 어떤 상황이 좋아졌었거든요. 그런데 8월부터 보면 8월, 9월, 10월, 11월 계속 빠집니다. 8월에 16.7%가 늘더니 9월에는 7.5%로 줄었습니다. 10월엔 4.6%로 줄었습니다. 11월에는 1.4%까지 줄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수는 위축된 상태가 계속돼 가는 거고 수출까지 주니까, 안 그래도 말입니다, 2022년 3분기부터 저성장이 시작이 돼서 지금 계속 말입니다, 9분기 연속 저성장의 어떤 늪에 빠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좋았을 때도 저성장이 늪이었어요. 그러면 나빠지면요, 더한 상황이 온다는 거잖아요. 저성장의 깊이가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여러분 이겁니다. 대통령 탄핵 전국 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하고 박근혜 대통령 때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때는 다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이 그 당시보다 최악이라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요. 그 당시에 주가가 14.63% 떨어지기는 했습니다. 예, 그만큼 말입니다. 초유의 일을 당했는데도 주가가 14.63%만 떨어지고 말았다는 거. 큰 경제 위기로 가지 않았다는 거. 이것은요. 중국의 경제가 좋았기 때문이에요. 중국이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정도로 중국 경제가 좋았거든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긴축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중국이 좋았으니까 탄핵 정국이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요. 지금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유사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1기 행정부가 그때 탄생이 됐고요. 예, 그래서 미국과의 어떤 관계는 굉장히 껄껄했어요. 좋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다가 반도체 상승 사이클이 시작되는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때는 6.43% 코스피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수가 좋지도 않고 수출이 쪼그라드는 상황에서 중국은 지금 디플레이션 함정에 빠져 있거든요. 저성장, 저물가. 여기에다가 가장 충격적인 게 우리를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뭐가 대기하고 있느냐? 이거 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가 1월 20일에 출범을 합니다. 대통령 유세 기간 내내 모든 수입품의 보편 관세 10에서 20% 매기겠다 했습니다. 중국 제품에는 60% 매기고요. 예, 멕시코 생산 중국 자동차에 대해서는요. 최대 2000%까지 매기기로 했습니다. 이거 말입니다. 대한민국에게도 똑같이 다가오거든요. 그러면 중국의 내수 침체에다가 미국의 보편 관세에다가 그러면 중국과 미국의 전쟁은 굉장해질 거거든요. 그 전쟁이 대한민국에게는 치명상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요. 태풍 앞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태풍 앞에 서 있으면 태풍을 피할 수도 있다. 아니면 힘이 좋으면 지금 어떻게 하든 버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무너져도 제가 봐서는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태풍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닷속으로 가라앉으면요. 이게 힘이 있으면 저어서 올라올 수 있지만 힘이 없으면 그냥 가라앉습니다. 그걸로 끝장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딱 그거예요. 기업들의 상황을 보면 나 홀로 그냥 벼랑 끝에 서 있는 느낌이에요. 게다가 앞에서는 칼바람이 불어옵니다. 칼바람이 불어와서 맞으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무대책이 대책이에요. 그러니 뭐 대한민국 경제 지금 난리 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전 세계는요. 벌써 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지도 않았는데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준비 작업에. 당장 캐나다만 하더라도 지금 엄청난 금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7월, 9월, 10월, 11월 계속 금리를 내립니다. 지난 5월까지만 하더라도 캐나다의 기준금리는 5%였습니다. 12월 기준으로 캐나다의 기준금리는 3.25%입니다. 캐나다 달러, 캐나다 화폐의 가치를 계속 떨어뜨리는 거죠. 환율을 높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미국이 보복관세를 10%, 20% 매기더라도 똑같은 달러를 주고 똑같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캐나다의 화폐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쉽게 말하면 환율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아마 이 환율 전쟁은 장난 아닐 겁니다. 캐나다 입장에서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캐나다가 수출할 곳이라고는 제조해서 미국밖에 없거든요. 미국이 가장 큰 시장이니까. 그런데 미국이 안 받아줘? 캐나다는 생존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내려서 환율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멕시코도 마찬가지입니다. 멕시코도 결국 12월에 금리를 내렸습니다. 지금 2024년 2월까지만 하더라도 멕시코의 기준금리는 11.25%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3월에 11%로 내렸고요. 8월에 10.75%, 9월에 10.50%, 그리고 11월에 10.25% 내렸고요. 12월에도 10%까지 내렸습니다. 계속 내리는 거죠. 캐나다는 딜레마가 국내 물가가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더 내리고 싶어도 사실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려야만 합니다. 안 내리면 죽으니까. 여러분 1995년에 데킬라 위기 아시죠? 미국이 금리를 내리니까 이게 한 번 내릴 때는 모르지만 계속해서 내리니 캐나다 경제가 박살난 거. 그게 1995년의 데킬라 위기입니다. 그 위기가 돌고 돌아서 1997년에 대한민국에 덮쳤거든요. 저는 결국 미국의 금리를 인하하는 것 이게 결국 환율 전쟁의 어떤 가속화를 더 가져올 겁니다. 어떻게든 캐나다나 멕시코는 살려고 금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12월에 사실상 기준금리라고 이야기하는 LPR 대출 우대 금리 5년 만기 주택담보대출금리를 3.60%로 동결을 시켰어요. 11월 달에도 동결시켰고 12월 달에도 동결시켰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금리를 굉장히 많이 내렸죠. 굉장히 많이 내렸습니다. 이게 10월 달에 벌써 3.6%까지 내려놨으니까 2019년만 하더라도 여러분 4.85%였습니다. 1년 만기 신규 대출 금리는 3.10%까지 내렸습니다. 아마 환율 전쟁이 본격화되면 중국도 금리를 확확 내릴 거라고 봅니다. 확확. 그래야지 살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못 사니까. 중국도 미국과의 충돌이 어쩌면 생존 게임입니다. 지금 중국이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그런 전망도 나오거든요. 중국 몽이 아니라 중국 망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니까 지금 환율 전쟁에 엄청난 대비를 하죠. 이처럼 말입니다. 세계는 금리를 내려가면서 미국이 보편 관세를 매길 때를 대비해서 지금 기준금리를 계속 내려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마 미국도 다 같이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있겠죠. 이 와중에서 이제 환율 전쟁은 엄청나게 격화가 될 거고 그 환율 전쟁은 세계 경제를 뒤엎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 진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환율 전쟁의 핵심이 강달러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약달러로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유럽연합도 금리를 올해만 1.35% 내리면서 약달러로 가지 마. 너네 강달러로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캐나다도 1.75% 내렸죠. 스웨덴도 1.25% 내렸죠. 스위스도 0.75%. 중국은 현재까지는 0.35% 내렸지만 굉장히 빨리 내릴 겁니다. 멕시코도 1.25% 내렸고요. 그만큼 말입니다. 환율 전쟁은 굉장히 세질 거고 이 환율 전쟁이 우리에게는 어떤 식으로든 닥쳐올 겁니다. 당장 말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더라도 아 이거 위기 아니야 이렇게 느낄 만큼 지금 와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을 보면 2024년 12월 20일 1451.4원입니다. 역대 세 번째입니다. 역대 세 번째. IMF 외환위기 때도 1962원까지 올라갔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1570원, 지금은 1451.4원. 장난 아니죠. 이게 위기의 서막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틀린 말이 아니고요. 이미 경험 못한 위기를 우리는 겪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벌써 말입니다. 외국인들이 시장에서 빠지기 시작을 했고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다 합치면 벌써 20조 원이 넘는 돈들이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굉장히 고요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려왔던 경험 못한 위기가 이제 현실이 됐다는 거예요. 내수는 내수대로 빠지고 수출은 수출대로 어려워지면서 세계 경제는 더 나빠지고 있는 현상이 우리 경제를 악의 구렁텅이로 몰고 간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가 침몰한다는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 시장을 보면서 항상 느끼지만요. 경험 못한 위기가 온다. 물음표도 없는 그런 경험 못한 위기가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경제 환경이 국내외적으로 좋지 않다는 뜻이에요. 국내는요. 내수가 망가졌고요.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탈출하고 있고요. 국외는요. 수출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중국이 디플레이션에 빠지고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로 꽁꽁 감싸면서 대한민국 경제는 수렁으로 빠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만큼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요. 절체절명의 위기고요.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국가 지도자들은 지금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에 불안감도 클 뿐만 아니라 경험 못한 위기가 온다는 공포감이 시장을 뒤엎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저는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상황이 점점 꼬여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럴 때 투자하지 않습니다. 정관진 TV를 보시는 분들은 뭐 전업 투자자분들이나 전문 투자자분들은 이런 시기가 좋을 수도 있겠죠. 롤러코스터가 되니까. 그렇지만 저처럼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은요. 지금 투자하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분노의 매수 시기를. 저는 분노의 매수 시기는 올 거라고 봐요. 네, 그것도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일단 현금을 쌓아가면서 지금 기다려보면 그 기다림이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고요. 저에게도 그렇고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무조건 현금을 쌓아 가십시오. 그게 지금은 정답입니다.